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풍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부동산과 풍수 제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산을 보는데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산봉우리를 보니 어떤 산은 뾰족하고 어떤 산은 둥그렇게 생겼으며 어떤 봉우리는 평평하더군요. 그리고 산마다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부동산 관련 서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풍수의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때부터 풍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수란 무엇일까요?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로서 장풍득수란 바람은 막고 물은 얻는다는 뜻이며 장풍득수의 유리한 지형은 배산임수로 풍수의 기본은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은 앞에 가까이 둔다는 의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물을 둔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는 북위에 위치하고 있어 해는 남쪽에서 비추고 있으며 북쪽에서는 북극의 찬바람이 내려와 추운 겨울을 지내게 되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산임수란 남쪽은 지대가 낮으며 물이 있고 햇빛이 항상 들어와야 하며 북쪽에는 산이 있어 북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막아주어야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기에 배산임수와 풍수는 거의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은 솟아난 곳 또는 솟아오른 곳으로 풍수에서는 명당을 의미하며 구멍혈, 용은 솟아난 곳으로 일정 지역을 표시한다면 혈은 용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의미하고 음택에서는 묘가 있는 곳입니다. 죽일살, 살은 풍수에서 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며 매우 나쁜 곳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귀신귀, 귀는 구석, 귀퉁이, 모서리 등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음습한 곳을 말하며 살보다는 약하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풍수의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풍수의 기본은 세상 만물이 기로 이루어졌고 땅 또한 지기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은 비, 눈, 바람 등의 기후 현상과 토양, 지형, 생태계 내의 물질 순환 등 자연 현상을 기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기의 흐름을 설명한 것으로 현대 과학의 이론과 다소 괴리감이 있기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기의 흐름을 통하여 자연의 생기가 순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제와 함께하는 부동산 길라잡이, 이 책으로 성공하세요. 이번에는 풍수와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소비자 행동의 비교를 통하여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방 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론에서 보는 가장 좋은 장소와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장소를 각각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의 소비자 행동론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요. 1번에서 출발하여 10번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5번으로 와서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9번 지점에서 하향 직진하여 10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길을 거꾸로 10번에서 1번으로 갈 때에도 9번으로 가서 우측으로 이동, 5번으로 대각선으로 다시 이동 한 후에 5번을 거쳐 1번에 도착할 것입니다. 즉 5번과 9번을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곳으로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이나 부동산 측면에서도 5번과 9번은 두 개의 면이 도로와 접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사항을 풍수로 해석을 한다면 1번에서 바람이 불면 4번에 부딪히는데 직선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딪히므로 4번은 결국 살이 되어 매우 안 좋은 것이 될 것이고, 또 4번에서 부딪힌 바람은 6번으로 향하게 되므로 6번 또한 살이 되어 좋지 않은 기운을 형성한 후에 비로소 10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거꾸로 10번에서 바람이 불어 8번과 2번에 강하게 바람이 불게 되고 8번과 2번 모두 살이 되어 안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3번과 7번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음습한 곳으로 귀가 되어 이 역시 피해야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풍수에서도 5번과 9번이 가장 바람직한 곳이 됩니다. 이는 옛 선조들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볼 때 용과 살 또는 귀라는 한자로 표기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는 이질적인 어감과 느낌을 주지만 그들이 보는 땅의 형상과 오늘날 소비자 행동론에서 보는 대다수의 심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풍수에서는 2, 4, 6, 8번에 대해서는 강한 바람이 부딪히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부동산학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주택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 외부 시선이 닿는 곳을 싫어하는 사람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선호하는 사람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권 분석학으로 보면은 2, 4, 6, 8번은 시야 확보 측면에서 좋은 상가로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부동산과 풍수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풍수상 위 그림의 1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람이 강하게 부딪히기에 살이 되고 풍수상으로는 관역백이라고 하는데 매우 안 좋게 보는 자리입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일 경우에는 너무 돌출이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고 노출이 심해 피하는 자리가 되며, 상가로 본다면 조망권이 매우 좋은 편이나 소비자가 방문하기에 쉽지 않은 막다른 골목이 되는 곳으로 1번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번에 도착하기 전인 B 지점이나 아니면 1번을 지나친 다음 A 지점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게 되니 건물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살던 지역에 이러한 상가가 있어 관심을 두고 오랜 시간을 지켜보았는데 입지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간판이 계속 바뀌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풍수의 기본 개념, 제2장에서는 현대 부동산학과 풍수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부동산과 풍수 2편에서는 3장
우리나라 도시 발전 과정에 풍수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투자 가능 지역을 검토해 보고요. 제4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풍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나도건 TV이고요. 나도건이란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의 줄임말로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